프로그램 주원의 장면 그 시절 하나처럼 감추고 다 그득한 리플레이 선생님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으면 왠지 모를 힘이 느껴져요. 제가 오다 보니까 사진 속에 우리 선생님께서 역도 경기를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진주 농림고등학교 때 예. 경남 선수권을 가진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래 전국 대회 나가서 준우승까지 됐어요. 그래서 소모양으로 좀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이 느껴졌나 봅니다. 선생님 주로 뭐 예술가들, 특히 음악가들 보면 밤에 작업을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로 언제 작업을 하시나요? 저는 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많이 하고, 그리고 전시회는 어떤 그 계획이 있을 적에는 낮에도 할 경우가 있고 밤에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스케줄 따라서 하죠. 그러나 저는 대체로 새벽녘에 맑은 정신일 때 작품을 많이 합니다. 화가로서의 이름을 얻게 된 계기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사는 요 고장에 있는 개천예술제, 거기에서 이 맥추라는 볼이 타져가는 이 그림으로 특선을 했죠. 이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가라고 하면은 전시회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들 하는데 선생님 전시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제일 먼저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은 백양예를 입선한 69년도에 네. 삼천포에서 제일 1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삼천포에서요? 네. 예. 진주가 아닌 삼천포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네. 그 당시에서는 제가 청년회의소 JC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 삼천포와 저희들은 아주 가까운 저희들이 스폰서를 한 그런 잡담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그 당시에는 다방에서 전시회를 주로 했습니다. 공간이 없었죠. 그 상록소라는 다방에서 첫 전시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개인전을 한 30회나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2번 했고요. 일본에서 한 6번 그렇게 들어있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 서울만 빼고 쭉 다 했습니다. 그림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그림 언제 그리신 건가요? 이게 1955년도에 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페나인데요. 네. 해수로 치면은 한 47년 전에 그린 거죠. 그건 제가 작가로서 전시회를 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때도 제가 소를 좋아해서 소를 그린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목장 풍경으로 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크레용으로 색도 조금 넣고 그렇게 그러면 된 그림입니다. 소 그림으로서는 최초라고 지금 남아있는 거로서는 최초의 그림입니다. 기념비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작가가 공부를 할 적에는 제가 소를 즐겨 그리고 있지만은 산수도 그렸고, 그리고 화조, 인물, 동물 곁들여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작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는 그것이 제가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의 작가죠.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 인정을 받은 정가추심이라는 풍경합니다. 69년도에 입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회 배경에 국전에서 입선한 이 그림도 풍경합니다. 이와 같이 작가가 이름을 얻기까지는 공부는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소를 그려도
뒤 풍경이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고 풍경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공부를 해놔야 맥힌 것 없이 아주 좋은 그림으로 그렇게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촌, 어떻게 이런 호를 받으시게 되셨습니까? 그게 우촌이라고 그래요. 우촌. 발음상. 예. 우촌 그러는데 그 호라는 것은 그 스승이나 선배가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근데 제 호는 백포 강남배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지어주셨는데 이 호를 지을 적에는 작가의 성격, 그 사람의 인생관, 철학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생김새도 물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키도 적고 목은 굵고 네. 역돌에서 그런 건 모르지만 팔 수족이 조금 짧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소를 많이 닮았다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또 성격은 또 촌놈 같고요. 그래서 호라는 우촌이라는 호가 저한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호를 받고 나서 아직 호를 하나도 바꾼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호를 자주 바꾸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호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소와 우리 선생님의 실제 모습과 모습이 너무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앞전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술 행령을 맡았을 적에도 그 소와 같이 제가 옳다고 판단을 하면은 밀고 나가는 것이 돌진하는 것이 소와 같다는 말을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때 모든 것이 난간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그러나 제가 옳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나중에 것은 둘째 두고 일단은 해결하고 보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 같다는 그 성격이 나쁘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우촌의 소는 우촌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또는 그렇지 않던 간에 우촌은 진주 사람이고 또 우촌의 주된 작품이 소이기 때문에 우촌의 소는 생태적으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진주라는 이 역사와 소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를 그린 어떤 그 작가들이 들어 있었죠. 이를테면 이제 이중섭 선생의 흰소가 있고, 또 이영로 선생의 이제 소도 있고, 또 우리 진주 출신 내고 박생광 선생의 소도 있고, 그리 있습니다만은 우촌 선생의 소는 그 앞에서 말한 그 세 분의 그 대가들의 소와 소에 비해서 매우 다른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중섭의 소가 어떤 그 격렬한 감정의 필치로 그려진 어떤 그런 전형적인 서양화 기법의 소이기도 하고, 또 이영로 선생의 소는 그 민족 감정과 민족 정서를 좀 지닌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촌 선생의 소는 우촌이 태어나서 성장한 그리고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진주라는 이 지역의 역사, 또 이 진주라는 것의 고향, 또 향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역사와 정서와 그리움과 희망을 담고 있는 소라는 거죠. 다 알고 있듯이 진주라는 이 도시는 그 형평운동이 있었던 어떤 그런 도시인데, 형평이라는 것은 진주 지역에 있던 그 백정이라는 그 억압받던 계급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축이었죠. 동물이었죠. 근데 그 소들이 진주 소들이 지닌 것은 진주 형평운동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진주 자체의 역사성과 예술성 쪽에 놓고 볼 때 진주 소싸움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처럼 우촌의 소는 진주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어떤 그런 소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우촌의 소는 진주라는 이곳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역사성을 지닌 그런 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뭐 지금 4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려 오셨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거는 똑같은 맥락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시대별로 경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은 많이 그렸어요. 네. 그러나 좀 보관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69년도 백양에 입선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는 단계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안 한 것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작품을 한 중에는 현재 몇 작품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이걸 미인도라고 그러는데요. 미인도. 이렇게 선을 곱게 곱게 긋고 색도 아주 곱게 넣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런 그림을 풍속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뭐 장가갈 때 이렇게 발을 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맹태를 가지고 원칙 때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 그것이 안 될 때는 방망이를 갖고 또 때리고 그래서 아주 피해를 준 적도 있다는데, 일단 네. 해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육체적으로 뭐 고통을 가한다는 그게 아니고 네. 그런 뜻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풍속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려면 이 그림으로 통해서 내려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질문을 혹시 받습니다. 네. 그런데 작품의 세계는, 내 작품은 자식과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5명 있는데 어느 자식이 제일 예쁘냐고 그럴 때 못 찍듯이, 말을 못 하듯이 네. 제 작품을 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게 잘못됐느냐 물을 때는 답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셔서 제가 대학을 못 가고 돈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돈을 벌여야 되겠다 싶어서 건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도를 계속 못한 것도 그 당시 이유가 되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뭐 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제가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을 또 그리게 되었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사를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애착이 가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과 같은 풍속화로 팽풍을 발포를 맹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업작가가 되기죠. 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모시고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사연으로 가슴이 뻐근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했기 때문에 제일 가슴에 남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려서 돈을 만들었던 그림들, 그것이 잊어지지 않고, 그래서 요게 좀 작은 그림입니다만은 요게 팔폭 팽풍, 우리 풍속가로서 그림을 그렸던 요것이 제일 지금 많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